오늘 인사명의 193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이어가겠습니다. 일주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기토, 경신임 한 4개 남은 것 같습니다. 일주론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세요. 지난주인가 제가 일러스트 파트너 구한다고 이렇게 공지했잖아요. 연락이 왔을까요? 우리 명예 공부하시는 분들, 명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재능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예, 제가 AI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사실 AI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죠. 현대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많은가, 이런 고민해봐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거 보시면, 기사 보시면 폭스 비즈니스 뉴스인데 2024년 올해 5월 24일 뭐 이때 나온 기사잖아요. 비바테크인가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한 얘긴데, AI가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보편적 고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 소득이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하죠. 보편적 이제 기본소득, 이게 이제 베이직 인컴인데 그걸 넘어서서 보편적 고소득,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먹고 살 수 있어. AI와 이제 로봇의 생산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인간을 경제로부터도 자유롭게 만들 거야. 이게 이제 희망적인 거죠. AI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익히 알고 있듯이 인류의 이 본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우리도 이제 검찰 독재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독재야? 지금도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뭐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저 아프리카, 중남미 쪽에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아시아에도 미얀마, 뭐 태국, 싱가포르 뭐 다 독재잖아요. 기본이 그렇다고.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지배하려고 해요. 통제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이 자본의 배분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못하게 한다. 지금처럼 부자들은 돈 많은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도 돼. 면제하에. 법인세가 또 17조 펑크 났어. 뭐 1년 내내 이렇게 분기별로 안 들어오니까 계속 펑크가 나죠. 그러면 이제 유리지갑들 세금 더 걷고 복지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래도 이 보편적 고소득으로 이어지겠냐고. 그 나라가 일단 전제 조건은 이제 그 나라가 AI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우리 라인 사태 이런 거만 보더라도 일본에 뺏기면 답이 없죠. 우리 글로벌 플랫폼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걸 다시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얻고 그 플랫폼에 수많은 돈벌 비즈니스 거리를 얹을 일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바이오 이것도 다 지금 AI가 접목이 돼서 AI 없이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관련 산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AI 반도체 열풍,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돌려야 되는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지금 전 세계 전력 난리죠. 이게 챗GPT-4를 써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많은데 버벅거려요. 버벅거린다는 게 컴퓨팅 자원이 모자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쿼리를 날리기 때문에 챗GPT가 바빠. 서버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쿨링도 시켜야지, 그죠? 명령 처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서버에 부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쓴 소스 동화를 통째로 올려봤어요. 그래서 페이지당 내가 전부 다 이미지를 넣을 거거든. 그게 한 70개 돼. 그러니까 각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네가 다 생성해줘.
그리고 스타일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명령을 내리면 여러 컷을 만든단 말이에요. 쭉 만들어요. 이쁘잖아요. 금방 만든다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서버에 부하가 걸리니까 하다가 멈춰. 그럼 다시 돌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는 이런 스타일 바꿔주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전 세계에 이 하드웨어 대란,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강화되겠구나. 그런 쪽으로 뭐 주식시장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테마주들은 또 끝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이제 또 로봇주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 중에서 잘 안 움직였던 하지만 이제 준비했던 애들 거기에 요즘은 이제 여러 기업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도 뭐 2,600-700개 기업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AI 거기에 또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이게 전력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굉장히 유망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대, 2,000억대 기업인데 향후 뭐 몇 조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런 것들은 잘 분석하시면 이 종목은 지금 몇백억 됐는데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4-50%네. 이제 성장성과 사업성을 보니까 나중에 1,000억대 금방 넘어가겠네. 1-2년 후에. 그 다음에 조 단위로도 몇 년에 넘어가겠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가지. 그거 AI한테 차트 딱 캡처해서 야,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답 안 해줍니다. 아직은. 그쪽을 훈련을 안 시킨 건지. 여하튼, 이쁘죠. 저는 이제 여러 것 중에서 이쁘네. 이거 사람한테 시키면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중고급 정도 돼야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텐데 수정 요구하면 또 돈이고. 예를 들어 70개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저도 마음을 완전히 고쳤다고 지금 고쳐 먹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뭘 하는 시대는 지났구나. 진짜 지났다. AI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적용하자 이젠. 이 시대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거 이제 AI가 인간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고 다 없어질 건데 AI가 다 할 건데 인간은 삶의 의미만 찾으면 돼. 그러면 보편적 고소득 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완전히 민주화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 이 합리적인 제도를 제대로 완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미래에는. 우리나라만큼 이게 자본과 권력, 언론이 결탁해서 일반 대중을 세뇌하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저항을 무마시키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들 중에. 하여간 우리나라가 굉장한 변곡점에 서 있는 건 확실하죠. 왜냐면 아예 이제 마이동풍의 권력자가 있고 뭐 국민은 이제 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만 남은 거죠. 어떻게든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하고. 왜냐면 뒤가 구린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권력을 잃는 순간 자기에게 다가올 태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죠. 여튼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는 머지않았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컴퓨팅 자원이구나. 소설 하나 통째로 넣었는데 다 이해해.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생성해줘. 끝내주는 거죠. 하반기에 이 소라가 이제 1분짜리 영상 서비스,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오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뮤직비디오는 1분짜리 좀 짧긴 하죠. 1분짜리 노래가 없으니까. 근데 광고 쪽은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위 이제 광고 기획사, 광고 영상 제작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간의 빛나는 창의적인 명령이 필요한 거죠. 창의력이 아니고 창의적인 명령. 야, 이런 카피, 이런 스토리인데 이게 저희 핵심 카피야.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 거기에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창의적으로 명령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런 영상을 한 10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고 고른 것 한 3개 중에 이렇게 수정 해봐. 금방 된다는 거죠.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AI가 모든 글을 다 써주고 글, 예를 들면 노래는 가사 다 써주고 그걸 또 음악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도 아직은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그 독특함까지는 아직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사 순식간에 써버리고 그냥 뭐 시간의 개념이 없죠. 그냥 명령 내리자마자 써버리니까 소설도 SF 소설 이러이러한 걸 좀 쓰고 싶어. 시놉시스 만들어줘. 쫙 아예 줄거리를 생성해.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만 창의적인 게 없어요. 그 유니크함이 없다고. 아주 기발함 이런 게 아직 적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헐리우드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생성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인간 작가들이 살을 붙이고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근데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 소라가 광고 쪽으로는 굉장히 유망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쓰고 싶거든요. 광고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 연결을 시킬 것인지, 나의 작품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을 가정해서 이러한 광고를 어떤 제품을 가정해서 가상의 제품. 그런데 전자회사, 뭐 폰회사 혹은 가구회사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컨셉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식.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른바 광고 기획사로서 돈을 받고 기획해주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너무 오픈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대로 뭔가를 해보시려면 AI를 써봐야 된다. AI 기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익혀보시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한 번씩 따라볼 필요가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AI에게 명령하느냐, 걔하고 소통하느냐, 이거더라고요. 해보니까. ChatGPT-4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 자체로 재밌죠. 영어처럼. 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매일 한정된 나의 자원을 날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다 썼어? 오늘 분? 근데 그렇게 되면 답답하죠. 정작 중요한 거 못 시키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만 시켜야 된다. 이것도 제가 소설 중에 하나 다른 거 하나 넣어봤는데 딱 생성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맹점이 있어요. 이 시계가 이상하잖아. 야, 8시 정각으로 딱 바꿔. 못 바꿔요. 계속 이상한 것만. 전자시계로 바꿔. 이러이러한 이미지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바꿔 하면 못 바꾸고 여기에 갑자기 뜨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챗GPT에 붙어있는 달리는 좀 아직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금방 없어진다. 금방. 얼마 안 남았다. 이미지 생성 속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르다. 다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컴퓨팅 자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이제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께는 제 소설에서는 이게 장편 소설인데 이제 의인화된 거. 옛날에 써놓은 걸 매년 조금씩 수정해서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고 결론까지 완전히 새롭게 시대에 맞게 뒤에 바꿔야겠네. 이제 이런 소설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이제 더 재미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해보고 있거든요.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된다. AI 시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재밌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사람한테 시킨다 생각해보세요. 만들겠냐고. 시간 한참 걸리겠죠. 예? 초단이에요, 초단. 예. ChatGPT에서 챗봇
챗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사람이 만들죠. 사주로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링크를 공유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가 저도 떠 있더라고. 아, 이런, 오염됐겠네, 또. 뭐, 열 몇 명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저만 볼 수 있도록 재빨리 없애버렸는데, 굉장히 많아요. 다 써봐서, 다 제가 사주 이렇게 넣어놓고, 해보고. 근데 이제 해보면서 문제가 뭔지를 저는 알겠더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챗GPT는 생성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 근데 얘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짜집기를 해버린다고 그럴듯한 답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사유의 존재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작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교하게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사유화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런 챗봇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오염을 많이 시켜놨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제공한 자료들만 학습해. 무조건 그것에 기반하여 답을 해. 그래서 때로는 비범한 답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멍청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막 짜집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목 입장에서 병화가 상관인데 처음엔 잘 하다가 갑자기 얘가 정관이고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상관 경관은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오염되지 않게 잘 학습을 꾸준히 시켜야겠다는 결론을 저는 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람의 방식으로 학습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뭐 모든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교육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의 데이터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오픈해내면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막 뭐 엉뚱한 얘기들 하고 막 이렇게 반말하고 막 욕하고 별거 다 하거든. 그런 거에 물론 아주 공손하게 답하라고 처음에 딱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쓸데없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만 학습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소통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주 던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내줘. 네가 이렇게 풀어봐.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훈련을 시킬 것이다. 사람처럼 받아들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지 맘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얘를. 그죠? 그런데 얘가 어떤 상담을 하든 두루뭉술하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읽어주도록 그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저의 분신처럼 답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이게 오픈되지 않으면 이제 저하고만 둘이 저한테 배운 저의 분신 홍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은 기대가 돼요.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 넣으면서 보다 정교하게 얘도 이제 계속 성장할 거 아닙니까? 지금 4 나왔는데 또 이제 5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얘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질문 말고 이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유튜브 그러면 이제 사주 챗봇 만들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얘가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서 올해 갑진년인데 뭐 을인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내 사주 모르는 사람이 그거 만들면 와 답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엉뚱한 대답인 거죠. 자기 사주 막 넣어놓고 올해 돈 많이 벌겠니? 그런 건 다 쓸데기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무료 사이트, 뭐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뭐 온갖 뭐 생명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무료 운세, 토장 비결 이런 거 다를 바가 뭐야?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의 한계가 있기도 하다. 거짓말에 능숙하다. 거짓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합해서 마구마구 자기가 해석 못하는 것을 막 끌어와 된다. 여자 지금 막 상관경관을 학습했어. 어떤 사주, 실전 사주 가지고. 그러면 비겁다자가 전혀 아닌데 또 비겁다자 구조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보했다 싶으면 또 퇴보하고. 그래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미 방대한 양을 다 학습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거짓말 안 치고 딱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과제가 하나 생긴 것도 같고, 이러면서 AI를 어떻게 학습시키면 이 분야에서 굉장히 효율적인가. 얘한테는 굉장히 낯선 분야임이 틀림없거든요. 많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챗GPT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까 그 텍스트 투 비디오라든가 이른바 이제 음성 투 비디오라는 것은 이제 작곡한 노래 가지고 뮤직비디오 바꿔봐 등등 온갖 것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겠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과제지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쿼리를 날리면 더 좋겠다,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프롬프트도 한글로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가 어떻게 내가 날려야 얘가 좀 더 쉽게 이해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실행하는지 많이 해봐야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분명히 다른 존재니까 많이 해보면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 공부도 그렇잖아요. 감이 좀씩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상담해보고 그러면 인간은 자기 기질이 평생 안 고쳐져요.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글자를 통해서 정확히 읽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내 기질을 이렇게 쓰는 한 내가 발전이 없겠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절감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요.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좋지 않은 것을 걸러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쓸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기사일주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정인이 있죠. 이게 정인이 이제 이렇게 화려한 빨간색 화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수가 있으면 굉장히 쿨하고 냉철하고 무조건 그럴 것 같고, 화가 있으면 무조건 막 다혈질이고 뜨겁고 그럴 것 같죠. 그건 오행으로 볼 때 일견 맞는 것이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뭐 상위로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뜨겁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운에서 축토 같은 거, 차가운 토, 십성으로는 비견들 만나서 이렇게 냉각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쿨해지는, 예를 들어 금수운으로 흐른다 하면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혹은 내 생각을 금수에 전달, 즉 식상생제에 굉장히 유용한 내 노하우를 그렇게 돈을 버는데, 내 능력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하튼 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순수한 마음, 일지니까 그 전에 공부를 안 했다면, 혹은 했어도 중년에 다시 공부를 이어가거나 새롭게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열정이라는 의미 같은 건 당연히 화인성에는 있겠죠. 그런 열정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 마음이 밝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내 마음이 항상 밝게 유지된다.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감추려고 하는, 시커머니까, 그죠? 마치 이제 열길 물속 같은 거죠. 이게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내 한길 마음은 너희들은 읽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있죠. 그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수인성 밑에 깔고 있다고 해서 다 나쁘게 쓴다,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어, 좀 은밀해, 좀 음탕한 게 있어, 그런 속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전부로 보면 안 되죠. 이게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수함도 당연히 갖고 있고, 이제 이 정인의 순수함은 항상 재성을 만날 때 탁해져요. 오염되죠. 돈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해수 갔다 와서 빵 쳐버리면 얘가 흔들려 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정인의 노력하는 마음, 공부해서 뭐해, 돈이나 벌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 벌기 위해서 얘를 쓴다든가, 잘못하면 문서 투자에서 예기치 않은, 아직 잘 모르는 주식 투자에 누가 좋다고 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10분의 1 토막 나오고,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길게 보면 그게 이제 25,000원대에서 이제 60만 원 근처까지 올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한 50배, 아니 50배란다, 20배 오른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IMF 시절에 보면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IMF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식으로 깡통 찬다는 얘긴데, 고점에 이미 앞에서 한, 그때도 상장하면서 한 10배, 2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른 종목을 산다는 게 문제지. 왜냐면 그 이후에 기대 수익이라는 게 도대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20배 오르면 2만원 아닙니까? 근데 2만원에서 얼마를 도대체 기대하고 산다는 거야. 100% 오면 4만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1,000원대에서 40배를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오른다고. 그래서 그 2만원대, 뭐 만원대 이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다시 1,000원 가면 10분의 1 토막이요. 2만원대가 1,000원대 다시 원상태로 내려가면 20분의 1 토막이니까. 그죠? 그걸 회복을 단기간에 시켜주겠냐고. IMF 같이 큰 외부의 이 파란으로 인해서 V자로 내려온 종목은 V자로 반등해서 몇 배 정도 가죠. 예를 들어 1,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저기 큰 돈을 뭐 만원, 2만원대 물려있다, 그렇게 안 해주지. 거기 물려있는 사람들 구원을 안 해줘. 그럼 삼행식품 차트를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10몇 년을, 그건 한 15년 될 거래요. 이게 횡보를 해왔다고. 딱 중간 지점 정도의 바닥과 고점의 중간.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20년 세월인데, 그럼 중간에 그 돈, 뭐 부자! 주식 모르는데, 무대뽀로. 야, 한류도 있고, 어차피 IMF란 충격 때문이지 그동안 돈 못 번 게 아니었어. 돈은 꾸준히 벌었어. 그럼 PBR 개념으로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수익도 꾸준히 개선돼. 그 자체랑 외형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닌데,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 없고 꾸준히 성장할 거야. 그런데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 PBR은 1이 안 돼. 참 낮아.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면, 그 차트를 읽어낼 수 있으면, 제가 그래서 첫 출발할 때, 장기 횡보할 때, 사람들이, 야, 주식 좀 뭐 추천해줘. 삼양식품 사라. 뭐 이런 거, 막 굴뚝주로 매사. 아니, 그래서, 야, 한류 때문에 해외로도 나갈 거고, 늘 이렇게 수익이 내는 회사.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돈이 많은 회사는 가게 되어 있어. 삼양식품은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삼양, 오뚜기, 뭐 이렇단 말이야. 옛날 농심하고의 공업용 유지, 이제 그 사건도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1위자를 내줬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라섰나, 막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것이 꾸준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7, 8년 지나서 이제 20배 간 거고, 그러니까 전통주라고, 굴뚝주라고 안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는 K가 붙은 거. 지금 뭐 K 화장품들도 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다시 중국하고 이번에 한중일 협상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전에 그런 분위기 다시 열리고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어. 특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 뭐 이런 거고, 반도체 지금 불타는 것 같아도 또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컴퓨팅 파워가 뭐 대단하게 올라섰어. 뭐 용량도 어마어마해져. 그리고 전력 소비도 굉장히 줄어.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대단한 컴퓨팅 파워를 낼 수 있다면 점점점 그런 식으로 가겠죠.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미래에는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보편적 고소득 시대로 가면 좋은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까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사들이 여러분을 안 먹여 살려준다고.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생존을 해야 돼. 보편적 고소득을 나라에서 지급할 때까지는 내가 생존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AI를 활용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명리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실력이 있으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돈 없으면 어때? 만들어가면 되지. 돈은 불려가는 거야. 만들어서 저축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금리 또 낮아져요. 옛날 80년대처럼 금리 20%, 예금 금리 20% 넘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면야 좋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 안 와. 정말 초부자들은 미친 듯이 돈을 쓸 텐데, 왜냐면 벌기 싫어도 계속 불어나는데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그럼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에 그 디에이쇼 이런 걸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자들의 무료함 그 게임하고 하여간 그렇다. 인류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지 뭐 제3차 대전 같은 그야말로 AI 패권 전쟁, 자원, 식량 확보 전쟁으로 나아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인류에게는 파괴 본능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 일론 머스크가 말한 삶의 의미를 확보하고 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보천리로 뚜벅뚜벅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나를 굳건히 세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영향,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영향은 원래 항상 긍정적을 내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의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나중에는 핑계밖에 안 되죠.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정은 뭐 나를 아빠로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기러기를 보내놨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수도 없는 사례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딨어. 없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딱 인정하고 신뢰를 줄 뿐, 타인은 언제든 나에게 신뢰를 회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뭐 인간이 대단한 걸로 뭐 헤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섹스, 육체 안 맞는 거, 성격 차이라고 퉁치는 거, 별게 아니라고. 인간은 그 에너지로 둘러싸인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너와 나의 이 토론을 하다가 철학적으로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죠. 물질 그 자체, 육체든 돈이든 그런 걸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정신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화라고 하는 것, 밝은 마음도 얼마든지 이 수기에 의해서 오염되고 돈을 밝히는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공부 에너지를 쓰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나의 12연성으로는 제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이 많을수록 나의 인내심도 강해지고 나의 마음그릇도 커지고 그렇게 되겠죠. 밝음을 유지하면서요. 지장간을 보니까 무경병, 겁재상간, 정의이다. 이 겁재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쟁성, 그죠? 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 승리하려고 하는 거, 호승심, 뭐 이런 거 좋죠. 나쁜 거 아니야. 그 자체로는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상관은 이제 능력인데 언변, 끼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언어 능력 탁월한 게 상관이잖아. 임기응변성 탁월하고, 그죠? 내가 그걸 쓸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나의 그 탁월한 재능을 써주는 거야. 그런데 상관하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인성, 패인, 정인, 특히 상관, 패인, 뭔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아는 것을 새 기반하여 지적 상관을 쓰는 거죠. 지식 기반의 일 같은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극인 되어서 이게 이제 돈에 탁해지면 이 겁재와 같이 쓰는 상관, 제어되지 않는 상관으로 쓰면 당연히 이제 이 불법 비리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겁재하고 상관을 같이 쓰면 제어되지 않는 거면, 그죠? 그러면 좋지 않게 쓴다고.
특히 이게 이제 사화의 무토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나 역시도 아까 제왕지고 얘한테는 이제 걸록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이 겁재성을 쓰면 나 혼자 쓸 수도 있어요. 그 겁재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다. 상관이 이 재성을 만나 상관 페인 꼭 만난다기보다도 여기에 이제 뭡니까 재성이 있거나 재성을 담은 예를 들면 신금 같은 거 그걸 담은 것을 쓰게 되면 신중임수가 치잖아. 겉으로 또 사신합평하니까 얘 좀 뻘짓하다가 또 이게 형살 걸리겠구나. 법적으로 문제 되겠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극인 되면서 동시에 또 세운에서 관을 만난다든가 밑에를 쳐버리는 거야. 올해 진년 같은 경우 진증을목이 있으니까 이 관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 상관적 행위를 할 때 혹은 을경합이니까 이제 관을 활용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상관을 쓰면 이 상관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상관 페인 굉장히 총명하단 말이야. 내가 창의성을 그러니까 이 기계도 잘 다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의 속성이니까 그죠? 컴퓨터의 화금 조합은 컴퓨터를 굉장히 내가 잘 다루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 컴퓨터 지식 이런 것들을 배워서 컴퓨터를 다스리는 거죠. 컴퓨터가 전기 딱 연결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평범하게 쓰면 이게 이제 전자회사, 자동차 회사, 조선 회사 이런 게 큰 금의 속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상관은 어쨌든 이 정의감이 있다고. 이제 잘못된 관을 내가 두드려 패서 고칠 거야. 근데 근거가 있어. 이런 거죠. 이게 정의롭단 말이야, 상관은. 극단적인 의미가 있죠. 나쁘게 쓰면 불법비리인데 그것을 상관페인에서 쓰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인 언론인, 개혁가, 혁명가, 투쟁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히. 혁신가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잘못 쓰면 굉장히 나쁘게 쓰일 수 있어요. 흉하죠. 이 칼로 또 목을 치면 흉한 속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강력한 생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화금조합이 되면 수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른바 성대 그리고 이제 가슴에 있는 울림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외모도 반짝반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사화에 장생되는 거고 얘가 막 설계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토의 생도 이렇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인이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 외에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관의 정의로움, 나의 남다른 유니크한 재주를 만들고야 말겠어? 자격을 갖춰서 그 기반을 만들겠어? 많이 배우겠어?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제왕지를 깔고 있으니까 기토의 그런 마음, 기질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해지죠. 그리고 이제 정인이고 지장간에서 봤듯이 정인을 통한 상과 안정 능력을 배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왕의 자격을 갖추는 거야, 소위. 왕이 아는 게 더럽게 없어. 뭐 윤산군처럼 뭐 없어. 계란말이나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계란말이 잘하는 사람을 권력 행사라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능력을. 그죠? 그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적인 능력이라고요. 그게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냐면 우리 윤상군 2개 갖고 있잖아. 술토, 진토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개발, 또 편인이니까 제극인 하면서 제대로 이게 갖춰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토충, 토형 이런 것 아니죠. 토란다. 인성충, 인성형 이런 것은 굉장히 천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개발되면.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정신 분열 쪽으로 간다 그랬죠.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빈 깡통인데 머릿속에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봐. 그러면 제대로 그 의미 있는 것이 도출되겠냐고요. 미세한 것만 자꾸 나오는 거지. 짓살하면 이게 땅에 붙어서 이제 뭔가 출발하는 거예요. 사이축 삼합 시작. 이렇게 기토 사이축 삼합. 근데 사와 짓살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거예요. 방판, 광고, 홍보, 찌라시 뿌리고 선전, 물 나눠주고 뭐 이런 거라고요. 시작의 기운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땅에서 출발하는 거야. 역마는 훨씬 넓은 영역이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멈추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타고 온 말 놔두고 이제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다시 가는 거고 질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사론에는 특히 이제 인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서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야 주식 지금 사 장 좋대 가지고 막 100%만 더블만 벌자 한 달에 실력이 있어야 벌지. 그렇게 오를 종목을 사야지. 근데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보면 굉장히 길 것 같아도 한 달 월봉으로 보면 그냥 짝대기 하나 움직이는 거거든. 그냥 횡보시키면 한 푼도 못 벌고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투자 안 해.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고. 거기에서 이제 부자들처럼 많은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향후 몇 개월 내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딱 봐서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런 종목들만 두세 개 딱 사서 그러면 이번 달에 다 쉬었네? 뭐 다음 달에 움직이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주봉 일봉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읽어낼 수 있고 장이 안 좋으면 또 휘청도 되고 하지만 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그 큰 흐름에 맞춰 간다는 거죠. 짜잘한 거 일봉 막 그것에 해석도 잘 못하면서 그런 게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해. 예를 들어서 실리콘2 같이 뭐 이렇게 뭐 1,600~7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원 넘은 그런 종목들 재무제표 보면 회사가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근데 그 전에 그걸 완벽하게 읽어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업성까지 같이 보고 재무제표에서 미래 성장성도 읽어내줘야 되거든. 그런 종목들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 장담했잖아. 10배 오를 종목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성으로 딱 그거 하고 있다고. 이 종목은 10배입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리콘도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단기 급등을 한번 시켜놨다가 확 밀어가지고 으악 소리 나는 위에 다 털렸을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래 봐야 지금 20배 훌쩍 넘은 게 지금 2년이 채 안 됐을 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긴 호흡을 보는 것. 근데 명리도 길게 보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학문이에요. 야, 다음 달 어떻게 돼? 오늘 어떻게 돼?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긴 호흡, 인생의 긴 호흡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알잖아. 회사에서 매년 계획 세우고 그걸 또 반기, 또 분기 나눠서 막 하는데 그렇게 되냐고. 더 길게 봐야죠. 10년 계획 세우고 5년. 그래서 이 큰 흐름, 이게 정말 맞는지. 그죠? 인간의 지금처럼 뭐 AI 시대가 마구마구 발전하는 지금 이런 시절에 5년, 10년 완벽하게 계획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왔고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의 강자로 계속 군림해 나갈 수 있거나 혹은 강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퇴출되지 않고 시장 파이 우리만의 이 틈새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등을 강구해서 대표가 그리고 대표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그 합의를 도출해서 그 길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거 다시 조절해주고 이제 그 틀 안에서 이런 세부적인 이 단기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리도 크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내 길을 알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월, 일, 뭐 이런 거 막 보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사주 안 보고도 레정법이라고 해서 오늘 무슨 날인데 딱 사주 열어보니까 띠가 뭐네. 이걸로 왔겠군. 남편 일로 왔겠군.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거. 지금 고객들이 그렇게 멍청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다 지금 명리 기초도 막 공부하고 워낙 이제 흔하니까 유튜브 흔하고 뭐 언론 칼럼도 많고 대충 개념을 안다고. 또 경험치도 높아졌어요. 여기저기 상담하러 많이들 다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 요즘 다 녹음하니까 전화하면 뭐 다 녹음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나요? 다 해. 여기 와서도 기록하기 싫은 사람 뭐 농담 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다 녹음하면 되지. 뭐 그래서 너 지금 그때 틀렸잖아. 네 말 듣고 내가 그거 안 했는데 너 씨 고소할 거야. 너 깜빵 가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믿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법원에 증명할 건데 최선의 조언을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정신과 의사 양방으로 뭐 한 방에도 심리학 정신과 있지만 심리학자 뭐 이런 상담하고 똑같아.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훨씬 디테일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운명 읽고 조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학적 또 학문적 이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이 운명을 읽는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질살은 그런 것이다. 시작하는 연시다.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문서 투자를 시작했으면 중장기 투자로 가야죠. 뭐 한두 달 투자해서 아이씨 왜 이런 걸 사라 했어. 그런데 나중에 10배 올랐어. 그러면 그때 못 팔게 하지. 그게 뭐 레파토리야. 사람들 보면. 그죠? 상담할 때 저 주식으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정희 정도 이제 당신 부실한 종목 샀으니 천 몇백 원대가 머지않아 금방 올 텐데 몇 개월 안에 올 텐데 그때 도달하면 팔아라. 팔아야 된다. 모르니까 나한테 질문했는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테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부실한 종목을 두 번 다시 사지 마라. 자꾸 부실한 거 사니까 정지되고 없어지고 그렇다. 근데 그 가격대가 왔어요. 한 달도 안 지나서. 그래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저기 팔아야 되는지. 나는 이미 얘기했다. 그리고 이거 갑자기 전화해 상담도 아니고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 가격대 그때 1,300원인가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도 5,000원 간다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 말 듣고 해라. 맨날 다른 사람 말 듣고 사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명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스스로 읽고 그럴 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기질대로 살아간다고.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움도 저는 다 버릴라 해요. 어쩔 수 없다. 뭐 당신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쩌겠나. 배우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막 정말 그런 학생 제자가 있는가 하면 막 가르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특히 이제 제극인 그런 쪽에 이제 스승을 판단 분석하고 막 깔아뭉개 이런 쪽의 조합이 그렇게 되죠. 이제 그걸 알 때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내가 쥐뿔도 물으면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뭐 다른 관법 가지고 막 선생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맞췄으면은 왜 오냐고.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굉장히 겸손해야죠. 진짜 겸손해야 돼. 명리 배울 때 집 잡고 말고 막 반합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한두 명 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얘기한다고 사주가 뭐 정교하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척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못 풀어.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간 그 사주 주인공에게 일로서 사건으로서 나타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합이 되고 안 되면 뭐가 중요해 그게. 그죠? 공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관이 공협된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거기에 공만 겹쳐 있으면 더더욱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직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강해서 내가 관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혹은 비겁다자로 내가 큰 기업에서 일할 구조인데 그 비겁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직장을 많이 옮길 수밖에 없지. 거기에 그 관이 공협되는 관이다 치면 더더욱 이제 이런 의미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먼 거죠. 많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뜻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가벼운 거 대충 뭐 써먹을 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풀어줄게. 아니야. 그거는 재미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 공평한 거야. 공부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야. 새끼로 열심히 뛰어다녀봐야 안 된다고.
꾸준히 정도를 향해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 못 따라가요. 무죄죠. 지지로 보면 사회총, 자사합, 사회총 아예 안 맞겠네. 이게 천간으로 이제 정제가 배우자 글자니까 12음성적으로 사오미 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절지잖아.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마르잖아요. 수 입장에서는 말라. 남자의 마음이 나를 마르게 해. 근데 기운이 쭉쭉 빠지겠죠. 자사합도 그렇고. 여기 또 이제 시어머니 딱 앉아있는 형국이잖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했더니 시어머니 와가지고 인제 오냐? 그래서 애비 밥도 안 해놓고 이렇게 늦게 오면 되겠냐? 맨날 뭐 밖에 시켜 먹어야 되겠냐? 돌아버리죠 그러면. 그죠? 괜히 왔네. 괜히 일찍 퇴근했네. 맥주는 한잔하고 올걸. 뭐 등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친엄마가 항상 내 안방에 와 있어. 그래서 와이프하고 맨날 싸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명리 공부를 했어. 내 마음 수양이 잘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조화롭게 잘 또 에너지 배분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다녔던 회사 회장님이 돈으로 남의 시간을 사라고 했었거든.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았어. 돈 주고 네가 쓸데없는 거 이게 무가치한 일을 하지 말고 그런 건 아웃소싱해서 외부 협력업체에 다 맡기고 너는 정작 중요한 일을 해라.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였기 때문에 기획하고 이런 거죠.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기획안 딱딱 던져주고 기획안도 만들 시간 줄이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쓸데없이 하지 말고 업체 불러서 막 이게 백지에다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기획에 포인트를 주고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고 일주일이 시한이라고 하면 이틀 안에 받고 그게 또 수정해서 일주일 후에 이제 완벽한 걸 요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그때 굉장히 멋있었거든.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때 제가 이제 회장님이 뭐 시켜가지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한 일주일에 보고해. 근데 이틀 후에 연락 깨졌거든. 회사 문화를 몰라가지고 야 그리고 막 킥킥대는 거야. 이틀 안에 시키면 이틀 안에 보고하고 지적받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3번 정도 할 때 되는 것이다. 예, 일견 옳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획의 상당 부분을 뭐가 해요? AI가 대신하는데 모든 걸 AI한테 맡기면 예를 들어 글, 뭐 AI로 칼럼 쓰기, 뭐 AI로 파워포인트 기획하기, 뭐 온갖 것. 인간의 뇌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더 이상 전화번호를 메모리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반드시 일정 영역 할애해줘야 돼요. 노래를 만들고 싶으면 가사는 내가 쓰는 거고, 그죠? 무슨 영상을 만들고 싶고 무슨 이미지를 만들고 싶고 그러면 글은 내가 쓰고 이렇게 해야 돼. 그 내 뇌 밖에 다 AI에 아웃소싱했다가 내 뇌가 죽어버릴 거예요. 창조력이 사라진다고.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게 창조력 아니겠습니까? 없던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 완전히 기발한 이런 영화들. 그래요. 여러분 꼭 잘 여러분의 뇌를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더 나은 어떤 창조적 결과물을 자꾸 내는 비즈니스적으로든 두뇌적으로 정신적으로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는 아주 외롭진 않아. 편인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편인은 또 편인 제거기인을 통해서 굉장히 낙천성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우울함, 외로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인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개런티된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 안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얘가 오염될 수 있다 그랬잖아. 순수한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근데 사랑을 잘 못 받아.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가 안 돼. 운에서 망가졌어. 그러면 더 외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것이 공부의 에너지, 학습의 에너지, 배움의 에너지로 활용될 때 자꾸 마음이 커지는 거야. 정신도 성장하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것이 정해져 있다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쓰여. 외로움으로 쓰이겠지. 사랑, 구걸하는 마음으로 쓰인다고.
공감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니까. 칭찬받고 싶어지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스님들, 큰 스님들의 이 선문답 이런 것들을 좀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지. 근데 지금은 인간들은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돈을 물수도 쓰고, 부자들 특히 대치동에서 그런 시절 다 갔어. 월 22달러만 내면 챗 GPT한테 다 배울 수 있어. 문제집 다 스캔 떠가지고, 아니면 카메라로 나중에 보여주고 하면서 올해 예상 문제 출제해줘,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 쭉 만들어줘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한다고. 구글에서 그 아이오는 딱 그 카메라로 딱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비추면 그게 뭔지 다 알잖아. 그럼 수학 문제 딱 하면 이제 쫙 풀어주겠고, 그 수준을 넘어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딱 보여준 상태에서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과정을 보면서 AI가 선생처럼 다 지적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치열업 하면서, 애들한테는 그 치열업이 필요하지. 나이 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냉철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모드에서는 평등한 선생 최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 먹기만 좋아하고 질문하면 답 못하고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다 수업 과정 끝났으니까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생이 아니다. 어쨌든 저는 제 기준에서,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제 기준에서 제가 가장 바랐던 그 로망의 스승처럼 가르치고 있다. 인정받든 받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칠 때 깨달음을 빨리 얻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천할 뿐이다 라는 거죠. 여자도 무관이죠. 정관은 갑이잖아.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병지 아니야, 그죠? 사오미 이렇게, 그러니까 병사묘 이렇게 흐르는 거죠. 미토의 인묘, 그 뻗어가는 거죠. 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뻗어. 이 갑이 이 기토를 만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슬슬 설기돼가지고 뻗겠죠, 그죠? 남편이 슬슬 뻗는단 말이야. 힘들다. 그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지. 왜 무기력해지느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 부부관계를 해도 막 기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편하질 않아. 뭔가 행복하지 않아. 그게 궁합이에요. 그게 속궁합이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둘이 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에너지가 막 서로 소통이 돼요. 근데 나를 항상 취업해주는 이런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고, 나를 흐물흐물하게 기운 빠지게 하는 에너지가 온다고. 이게 자석처럼 캡처돼서 그렇게 에너지가 소진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되냐고. 마음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밤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소위 안 돼. 발기가 안 돼. 그런 날이 계속돼. 그럼 여자는 이 세계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몸보시켜가지고 다시 마징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아니야. 슬슬 서로 멀어져.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토는 사중경금을 열심히 개발해야지. 자기 일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궁합이라는 것도 이제 보는 법이 있지만 겉으로만 보지 말라. 내 사주 가지고 내 사주에서의 배우자 그릇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사주에서 배우자의 직업성, 성격, 기질 이런 것. 근데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혹은 결혼한 배우자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 딱 맞네. 천생연분이네. 근데 이제 운에서 방해하죠. 운에서 방해할 때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건지 중요하죠. 기사는 이제 4월, 지금 이제 우리 양력을 막 넘어왔는데 6월로, 기본적으로 이제 양력으로 보면 5월이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메이필드예요. 메이필드라는 호텔도 있죠. 메이필드. 그러니까 이렇게 푸르름이
갖추어진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메이필드는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 기토에 내가 무엇을 채울 것이냐, 무엇을 기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습토인 기토가 이렇게 목을 기르려면, 즉 내 명예, 내 브랜드,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촉촉한 수기도 필요하겠지. 재물도 필요해. 어떻게 하면 이게 재극인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욕심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내 능력, 상관적 능력, 상관팽의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그 넘어서서 내 명예, 내 브랜드를 키워갈 건지, 그것이 손상되지 않게, 상관짓 하면 손상되겠죠. 무궁한 잠재성이라고, 이 메이필드에 뭐가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죠? 막 어떤 것들은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상징하죠. 제가 이게 뱀 이런 걸로 보지 말자고 하잖아. 황사, 흑사, 백사, 홍사 뭐 이런 걸 보지 말자고. 아시겠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사화는 사유축, 원래는 화인데 유금 축토 만나면 이제 사유축 삼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신에 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험을 벗잖아, 뱀이. 그죠? 근데 험을 벗는 거 그 자체가 나쁘진 않죠. 긍정적으로 변모하기만 한다면. 그게 인간의 말로는 이제 거듭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정인 공부를 하면 인간이 거듭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거듭나지 못해.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맛이 가죠. 정신적으로 퇴보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변모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려면 종교명리 철학 이런 것, 활인성, 사유축에 또 금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 금 에너지가 생기를 만나면 치려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죠. 거듭나려면 공부해야 돼요. 사화가 정관이면 정관적 변신을 해줘야지. 맨날 자존심만 내세우면 똥꼬집으로 퇴보하겠죠. 그죠? 그 거듭남, 알면 알수록, 세상을 자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여러 분야의 식견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유튜브만 봐, 뭐 노래만 듣고 있어, 영화만 봐, 먹는 거에 집중, 특히 뭐 먹방만 미친 듯이 봐. 그럼 뭐 정신에 도움이 되냐고. 그죠? AI가 영상 생성하고 그러는데 그 뻔짜야. 보이지 않게 뭐부터 뭐 그런 게 이제 범죄적으로 지금 딥페이크 활용돼서 포르노까지 이미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번에 보면 그런 거다. 근데 설사 뭐 누가 제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해서 써먹으려는 가능성 제로니까 저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겠죠. 근데 설사 여러분 중에 이제 절세 미남 미녀가 있어. 누가 그런 거 활용해도 쫄지 마세요. 김어준 말대로. 뭐 쫄아. 당당하게. 뭐 어때? 내가 인기가 있고 잘났으니까 누군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즐겁게 봐라.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뭐 트라우마 생겨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AI로 인한 수많은 범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SNS 빨빨 끊는 게 좋아요. AI에게 그 메타 같은 회사에 데이터 다 줄 필요 없어. 왜 줘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 인스타 보고.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언제 아느냐. 정신적으로 내가 거듭날 때 다 아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거라는. 다 허상. 가뜩이나 공허한 세상에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좀 답답해요. 그런 거. 페이스북 열심히 의무적으로 좋아요 누르고 글 쓰고 뭐 타인의 글 좋아요 눌러주려면 글 안 읽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 시간에 할 게 진짜 많아. 지금 너무 바쁜 그러니까 회사에 일하느라 바쁘고 뭐 장사하느라 바쁘고 이거보다 더 바빠야 돼. 그건 그냥 그거고 진짜 나만의 시간을 탄생시켜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무지막지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이제 사주 하나씩은 이렇게 유명인 사주로는 이게 프리 회원들에게 해드리려고요. 개미열매 귀사 경호 이건 이제 퀸틴 타란티노 천재감독 아니겠습니까?
평반의 평과 재생 사이니까 뭐 어릴 때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 이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이게 뭐야 지식 혜택도 그렇게 많이 받는 사주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대단한 거죠. 사오미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는 존재라고. 이 배운 걸 통해서 내 상관적 능력 끼를 엄청나게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이 상관의 을경합, 이 상관을 키우는 원료가 되는 거죠. 이 빛, 영사기 이런 쪽으로 다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인성이 또 목생화돼서 인성이 굉장히 강할 때 이렇게 이 개축대운부터 딱 뭐가 와요? 제극인이 딱 작동해버리잖아. 제극인 되면 천재가 되는 거야. 천재적으로 머리가 돌아요. 기가 막힌 것이 들어. 작동해. 특히 이렇게 이런 비견들 딱 만나면서 그것이 오축 원중기문 탕화 이렇게 딱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기기묘묘한 이런 생각들이 자라난다고. 남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빛, 기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아이디어, 내 상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왜냐면 연까지 뻗어 있으니까 부와 명예를 내가 상관합살로 다 끌어오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 자기 브랜드 파워 확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영화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하죠. 그걸 연출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 사주 보면 그래. 사주 그릇은 잘 타고나. 그거 잘 타고날 일이다. 일단 타고나고 볼 일이다. 그러면 이제 고생을 처음에 하고 비디오방에서 일하고 그래도 우리 같으면 쉽지 않겠지만 학력이 낮으니까 그런 건 무관하게 그게 천재성이 소문이 나고 기회를 주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돼요. 11월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뭐 개봉이 될 텐데 그런 걸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내전 그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실상은 거긴 이제 종군 기자, 그 사진 기자, 주인공과 합류하게 된 그 젊은 20대 초반의 그런 이제 기자 지망생 이제 그 라스트 씬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하던데 여튼 이해되시죠?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연월 사회 인자를 많이 끌어와서 나의 것으로 소화할 때 큰 명예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합의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시주는 연월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뭘 안 중요해? 내 무기야. 그러니까 이게 척도가 너무 단순해서 그래. 금묘하시니까 1로 따지면 얘는 365, 얘는 30배, 얘는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미약한 거야. 아니야. 일시에 또 이게 내 에너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가진 나의 무기, 실력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개인이 그런 실력을 갖추면 글로벌한 명예와 부와 인기를 끌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개인의 파워죠. The power of one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작냐고. 그리고 이게 자식 자리잖아. 자식이 작냐고 그러면 아니야. 대등한 관계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척도를 이 단견에 빠진 상태로 내팽개치면 내 사유가 자라지 않아요. 아닌 것 같으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걸로 채우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젠 웨이업 회원들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